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늙어서 놀고 싶은 노세입니다. 결국 제 직장 동료는 삼도 아파트를 하지를 못했고 다른 아파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아파트 하나를 더 추천을 했습니다.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면 바로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성지 아파트예요. 일단 위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상대원동이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성지 아파트가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궁전 아파트가 여기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아파트가 같이 재건축이 될 예정인데요. 성지 아파트는 87년도에 지어졌고요. 궁전 아파트도 87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성지 아파트 세대수는 441세대고 궁전 아파트 세대수는 268세대로 약 700세대 정도 조합원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청 자료에 의하면 성지 궁전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상태고 총 세대수는 818세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월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요. 앞으로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업 시행 인가 나고 관리 처분 인가 나고 철거하고 착공을 한 다음에 준공까지 하는데 길면 7년, 8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8년 뒤에 신축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그때 입주할 수 있는 이런 구조죠. 예, 조감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두산건설에서 붙었습니다. 브랜드는 위브로 지어지겠죠. 네, 이렇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게 좀 좋아 보였던 이유가 25평 세대수가 655세대, 30평대가 77세대, 그리고 34평이 6세대다 보니까 요렇게 하게 되면은 조합원들은 다 돌려서 가질 수 있을 정도? 요렇게 됐죠. 삼도 아파트는 반면에 작은 평형도 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최소 25평형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요거를 좀 괜찮게 봤어요. 현재 나온 매물로 보자면 4억 3천에 나왔고요. 4억대, 여기 5억에도 내놨네. 시세 그래프를 보자면 갑자기 급등을 했죠. 아마 요때가 19년 1월쯤 해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나서 그리고 성남시 주변 일대의 아파트 값이 상승을 하면서 같이 급격하게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여기 좀 덩그러니 이렇게 좀 아파트가 있고 여기 두 개 이렇게 돼 있고 요쪽 길을 따라서 이 밑으로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좀 언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땅히 지하철 편도 없고 그래서 막상 가보면 여기 조금 별론데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호재가 있죠. 바로 위례3동선인데 이 위례3동선이 강남에 있는 신사역까지 들어가게 되고 쭉 연결이 되면서 위례중앙역까지 옵니다. 위례중앙역에서 쭉 와서 이쪽에 을지대 입구역이 생기게 될 예정이고 남한산성 입구역, 이쪽으로 신구대역, 성남중원경찰서역, 그리고 이쪽에 공단 오거리역이 생길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좀 그래도 역세권이 될 수 있을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노선에 정차하는 역들이 꽤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좀 큰 호재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주변 외곽순환도로처럼 이렇게 나 있는데 요거 타게 되면은 위례 그리고 문정동까지 쭉 연결이 쉬워요. 이쪽에서 더 가면은 서울까지 접근성도 괜찮은데 이거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완공이 되고 하면 교통이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정도는 성남의 아파트들은 다 올랐거든요. 보시면 상대원 성경 아파트도 이렇게 올랐고요. 금광 레미안도 이렇게 올랐고 금광 삼익 아파트도 이렇게 올랐고요. 단대 프로지오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 언덕 꼭대기에 있는 아파트가 무슨 4억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변 아파트가 다 그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요거는 재건축 희소성까지 있다 보니까 요 정도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오른 거 생각하면 아파트를 못 사죠. 제 생각은 이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7년에서 8년 정도 뒤에는 신축 아파트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돈을 열심히 모아가서 자산을 불리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 아파트가 7, 8년 뒤에 신축 아파트가 된다고 해서 그때 아파트 값이 빡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우상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시세 차익도 같이 먹어보자 라는 생각인 거죠. 여기서 정 살기 힘들다면 몸테크가 힘들다면 회사 근처에서 새를 살면서 출퇴근하면서 버텨도 되고 그리고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고 실거주 2년 비과세 충족하고 팔아도 되고 물론 요 중간에 팔아도 되는 거고 요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인 게 있었죠. 뭐냐면 이분들이 불인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부동산을 매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재건축 아파트를 실제로 마주를 하게 되면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아파트를 4억 주고 사라는 얘긴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저기 가봤어요? 라고 물어보고 가보면 깜짝 놀랄 건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도하고 사진으로만 좀 봤나 봐요. 그렇게 놀랄 일인가? 라고 좀 생각을 했겠죠. 물론 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 끝나고 남편하고 한번 차 끌고 가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저는 산골짜기도 감사합니다. 내 집 없는 서러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확신을 좀 했어요. 왜냐면 여기 진짜 가보면 좀 놀라거든요. 더군다나 불인이란 말이야. 한 번도 아파트를 사본 적이 없는. 근데 여기 실제로 가보게 되면 이래요 진짜. 이렇게 언덕에 막 땅은 다 갈라져 있고 아파트가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경악을 금치 못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아파트 보면. 여기서 어떻게 살라는 거지? 뭐 이 아파트를 사도 되는 건가? 이 아파트 무너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전 직장 동료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혹시 갭 투자 지역 추천해 주실 만한 데가 있으면 알려달라.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니까. 보면 또 놀란다니까. 그리고 밤에 여기를 보러 가면 여기가 산업단지다 보니까 밤에는 불이 다 꺼져 있어가지고 되게 어두워요.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스산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오래된 아파트가 떡하니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깜짝 놀랄걸? 정말 깜짝 놀랄걸? 이 아파트가 4억이 넘어간다고? 이게 돈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다 와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고. 성남에 이런 곳이 있는 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쪽 태평동 가면은 진짜 놀라겠네 그분. 더 놀랄만한 데가 곳곳에 있는 게 성남인데 이 아파트가 얼마나 열악했고 아파트를 마주했던 현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남편분이 가기 전에는 초긍정이었었는데 보고 난 다음에 완전 부정적이 돼서 갭 투자로 추천할 수 있는 아파트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거야. 왜냐면 진짜 놀랍거든 가보면. 그래서 제가 갭 투자할 아파트를 몇 군데 좀 찾아봤어요. 제가 생각했던 전략은 지금 아파트 값이 이러면 현재 갭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갭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를 사신 다음에 바로 전세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엔 전세가가 요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 금액이 이렇게 드는 건데 지금 전세가가 좀 올랐어요. 요만큼. 그렇게 되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요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 값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아파트 값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봐요. 너무 많이 올라갔나? 여튼 그러면 전세가는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요 갭 차이를 제가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입주할 때 세입자를 내보내고 요거를 돌려주면 되는데 그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내보내면 되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돈을 다 긁어 모으니까 한 2억 5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억 5천만 원 이내에 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좀 찾아봤습니다. 추천을 한 첫 번째 아파트는 성경 상대원 2차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현재 2,500세대로 좀 대단지고요. 그리고 2030 성남 기본계획에 재건축에 포함이 돼 있어요. 물론 언제 재건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 기대감으로 계속 실거주를 하면서 버티면 되니까 이 아파트를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위례3동선이 여기 이쪽으로 생기죠. 그렇게 되면 초역세권도 될 수가 있고 현재 나온 매물로 보자면은 5억 8천, 6억까지도 나왔네.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네. 이게 저희가 한 2, 3주 전에 물건을 알아보고 좀 돌아다녔거든요. 그땐 6억까지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6억에 나왔네요. 여튼 전세가를 보자면 과거의 전세가는 2억 선에 거래가 됐는데 요 근래 좀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최고가 3억 정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5억 5천 이렇게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인이 살고 있는 거를 매수를 한 다음에 전세를 3억 돌리면 2억 5천에 좀 빠듯하게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선경 상대원 2차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구조를 보면 투룸이다 보니까 복도식이긴 한데 신혼부부가 거주할 만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드린 아파트는 금광 3익 아파트입니다. 4억 4천에 나왔네요. 6월 8일에. 이것도 제가 한 2, 3주 전에 알아볼 때만 하더라도 60제곱미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좀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30 성남 기본계획에 재건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하철 8호선이랑 가깝다 보니까 출퇴근하기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언덕이긴 한데 요 정도 언덕이야 뭐 성남에서는 애교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전세로 돌리면 갭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아파트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세 번째 아파트는 산들마을 아파트입니다. 요 아파트는 중원구 여수동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요게 웃긴 게 좀 분당 느낌이 나거든요. 왜냐면 여기까지 가야 중원구고 요 밑으로는 분당 야탑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당 느낌이 나고 실제로도 그럴 것이 좀 주변이 깔끔해요. 좀 새로 지어진 신도시 느낌이 나게끔
아파트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아파트를 추천을 드렸고, 산들마을 보면은 최저가가 7억 5천에 나와 있네요. 1층이 투룸이에요, 투룸. 그리고 이것도 실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서 전세로 돌리게 된다면 최근에 전세가가 거래가 된 게 5억이다 보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거 좀 빠듯하긴 하겠네요. 요거를 좋게 본 이유는 8호선이 연장이 되죠. 모란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들어와서 판교까지 연장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 성남시청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뭐 이런 호재도 있고, 살기도 괜찮고 교통도 괜찮고 라는 생각에 요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 8호선 연장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추천했던 아파트는, 원래는 좀 분당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와, 분당 아파트값 봤는데 상상 초월하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는 가기가 힘들고, 그나마 좀 본 곳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구청역 주변 요쪽으로 좀 찾아봤어요. 여기 보원 아파트, 그리고 진산마을 성원 쌍떼빌, 그리고 성봉역 부근에 있는 수지 풍산 아파트,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요 빨간 신분당선 라인 타고 분당까지 출퇴근이 좀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전세에 갭 끼고 들어가기에는 괜찮은 가격대였어요. 보시면 보원 아파트를 보시면은 뭐 5억 5천, 6억대에 나와 있죠. 3룸이다 보니까 나중에 애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이 됐고요. 매물이 한 6억대에 나와 있고, 전세가는 대략적으로 한 3억 5천 이렇게 되다 보니까 2억 5천 갭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신분당선이 저기 서북부 연장 요번에 포함이 됐죠. 그렇게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 하락 시장이 왔을 때에도 이 정도 입지라면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하방 경직성이 좀 강하다라는 생각에 실거주하면서 버틸 수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요 3개 아파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산마을, 성원 쌍떼빌 같은 경우에도 매물이 나와 있는 게 6억 1층이, 이런데 최고 실거래가 전세가가 한 4억이 찍혔네요. 계단식 3룸이고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출퇴근도 괜찮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아파트는 수원 화서역 부근에 있는 천천 프로지오입니다. 화서역이 이쪽에 있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홈앤실로 연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차후에 교통 여건도 개선이 되면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2009년도에 지어진 준신축이고요. 그리고 2,500세대나 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매물은 현재 6억에 나와 있고, 6억 3천 이렇게도 나와 있네요. 전세가로 맞출 수 있는 거는 4억 3천 최고 실거래가 이렇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2억 5천 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25평형의 3룸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2개고요. 실거주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 뭐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스타필드도 들어올 것이고. 이 스타필드 들어오는 게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와이프랑 스타필드를 좀 자주 가거든요. 삼성에도 좀 가고 하남 쪽에도 가고 왔다 갔다 좀 할 때 그 주변에서 놀기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타임스퀘어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는 맞는 것 같아요. 시세 그래프를 보자면은 2019년도 9월 달만 하더라도 거래가 3억 7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마 전세가 2억 9천이래 가지고 1억 갭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3억? 네, 맞네요. 그러다가 홈앤실 연장이 확정이 뜨자마자 1억이 올라버렸죠. 그 이후에 지속해서 가격이 올라갔고, 물론 이 기간 동안에 다 아파트 값은 올랐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축이 되는 성지 아파트, 그리고 갭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남편분하고 상의를 해본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떤 아파트를 결정을 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